오늘은 2019년 울산으로 갑니다. 자, 참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건들 판결문을 찾아서 연구한 다음에 여러분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살인사건인데요. 좀 무시무시합니다. 살인, 절도, 사체 손괴, 사체 유기입니다. 이 범행이 한꺼번에 다 하루 사이에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역시 살인에는 다 배경과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당연히 살인범이 누구냐, 피해자가 누구냐, 누가 죽였고 누가 죽었냐 명확합니다. 이거는 뭐 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경까지 다 알아봐야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사건들 여러 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끔찍한 살인입니다. 가해자는 72세 남성이고요. 가족도 없이 고립된 삶을 살던 72세 남성. 그리고 피해자는 54세 여성입니다. 대단히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살해 후에 대단히 경악스러운 그런 사체 훼손, 사체 손괴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은 징역 25년 선고됐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범죄 도구를 이제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 살인과 그 후에 사체 손괴 등에 이용된 것들이거든요. 뭐 큰 비닐봉지, 바닥에 깐 겁니다. 쇠톱, 실톱, 과도, 가위, 장갑, 걸레 등등등이 다 이용이 됐는데 이 사체를 바닥에 놓고요, 장갑을 끼고 가위로 옷을 자른 다음에 쇠톱으로 몸을 절단했어요. 양팔, 양다리, 머리, 그리고 골반과 흉부로 이제 나눴습니다. 총 7부분으로 절단했습니다. 대단히 끔찍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절단한 신체를 비닐봉지로 둘러싸고 종이박스에 나눠 담은 다음에 택시를 타고 2번에 걸쳐서 버렸습니다. 사체 유기죠. 대단히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잖아요. 하나가 빕니다. 뭐죠? 절도. 자, 이 절도는요, 100만 원을 훔쳐간 겁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이 가해자 72세 남성이 1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살인의 동기가 금전인가? 100만 원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건가? 그랬다면은 강도 살인이 돼야 마땅한데 살인 후에 절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 두 번째 포인트,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살인의 동기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좀 유형화 해보면요, 첫 번째는 치정, 두 번째 복수, 보복, 원한, 또는 세 번째 성범죄를 위해서 또는 성범죄 후에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금전, 돈을 위해서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를 가져가고 훔쳐가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채권자를 죽임으로써 내 채무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목적의 살인도 있죠. 뭐 그 외에도 신앙에 의한 것이라든지 또는 뭐 정신착란이라든지 환청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뭐 치정, 복수, 뭐 원한, 성범죄, 금전 등으로 거의 대부분 모아질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다 알아야 이 사건의 어떤 정말 실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판결문을 통해서 잠시 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요, 좀 섞여 있어요. 미리 힌트를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자, 이제 2019년 11월 현장으로 갑니다. 자, 이 두 명의 관계부터 파악을 하고 이 사건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2019년 11월 초순에 이 남성, 이 가해자인 남성의 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이 여성이 포교 활동을 하러 왔어요. 전도를 하러 왔어요. 어떤 전도냐? 대순진리교입니다. 대순진리교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 54세 정모 씨가 가해자 72세 김모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전형적인 그런 포교 활동을 한 건데, 이렇게 만나니까 이 72세 남성이 호감을 가졌습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 사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돈은 좀 있었습니다. 자, 정확히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판결문을 통해서 좀 짐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
대부분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선, 자기 돈 주고 변호사 선임을 못하거나 안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1심 판결문 보면은 일반 법무법인의 변호사예요. 네. 변호인으로 이제 선임돼서 변호 활동을 했고요. 또 1심에서 징역 25년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쪽이 다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너무 가볍다, 이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 그래서 2심으로 갔는데 2심에서 또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역시 사선이거든요. 이렇게 1심과 2심 다 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인이 이제 선임됐다는 거는 뭐 무료로 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대체로 금전을 지급했을 겁니다. 대가를 지급한 거죠. 그렇다면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갑자기 그동안 교류가 없었는데 가족이 나와서 도와줬다? 글쎄요, 가능성이 그 높아 보이진 않아요. 네. 내가 72세인데 징역 25년 1심에서 나왔고 2심에서 유지가 됐고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더해보면은 거의 100세가 돼야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상의 종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사실상의 종신형이 확정되었느냐. 아까 그렇게 전도 활동을 통해서 위에서 집에 찾아온 이 피해자를 가해자가 만났는데 호감을 가지게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좀 애정의 측면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전화도 해요. 네. 그뿐만 아니라 호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근데 명목이 뭐냐? 기도비 또는 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줘요. 그런데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자, 그런데 이게 제안이나 어떤 그 뭔가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는데도 그냥 돈부터 준 거냐, 아니면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혹시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응한 것이냐,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 걸고 기도비 제사비 명목으로 돈 주면서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의 반응이 피고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뭐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멀리 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 좀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밀당을 한 것이냐, 여기까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판결문에 나온 것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부분은 짐작 또는 추측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더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됐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 12월 18일이 됐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은 거예요. 처음 만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집착을 하고 연락을 하고 어떻게든 이 구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는 연령이라든지 당시의 환경, 교류의 정도를 통해서 볼 때 좀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뒷맛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12월 18일 오전 11시경에 이 피고인이 집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 건 겁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우리 집으로 와라. 네. 이렇게. 전화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보냈네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가 다음날 또 옵니다. 집으로. 네. 12월 19일 11시 반경에, 오전 11시 반경에 집에 와요. 그러면서 또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짐작이지만, 이때 강원도에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경비 200만원 줘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그 전에 기도비나 제사비 등도 알아서 준 게 아니라 달라고 요구했거나 또는 뭐 은근히 넌지시 그런 것을 좀 암시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짐작입니다. 네. 자, 200만 원 이렇게 기도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피고인 72세 김 씨가 줍니다. 주려고 해요. 그래서 30분 후죠. 약 그날 12시 6분에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이체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기업은행 울산 지점으로 가가지고 현금 100만원, 네, 100만원 이거를 자기 계좌에서 인출합니다. ATM기에서 인출을 해요. 인출한 다음에 집으로 와가지고 이 피해자에게 100만원, 현금 100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걸 받아서 자기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200만원 달라고 했는데 100만원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나 왜 100만원만 주냐, 100만원 더 줘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격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이거는 살인범의 진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거나 그 뉘앙스 그대로 했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범행 사실을 자백을 하고 다 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이야기를 믿고 이 범죄 사실 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0만 원 더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 남자가, 이 할아버지가 격분한 겁니다. 네, 격분한 겁니다. 야, 그러면은 100만 원 돌려줘. 안 줘. 야, 받은 거 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못 준다 이런 거예요. 서로 가방을 갖고 뭐 당기고 뭐 또 나 안 뺏기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 이 남성이 더 격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이자, 살해하기로 결심을 해요. 전과를 보면은 이런 폭력 전과는 없어요. 살인은 더더욱 없고요. 다른 종류의 벌금형 한 번 받은 게 전부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전과 없이 넘어가지만, 인생을 살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런 이 피고인들을 보면은 전과가 참 많죠. 네. 이 할아버지, 70세 할아버지 김씨, 전과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살인, 뭐 폭력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이런 몸싸움에서 죽이자고 결심을 해요. 이 말은 건 뭐냐면,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는 그동안 돈을 준 것이 단순히 뭐 기도비, 제사비 뭐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정말 구애를 하기 위한, 또는 그것만 받으면은 뭔가를 해줄 것 같은, 응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착각을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요, 또 한 손으로는 목 부위를 힘껏 움켜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경부 압박, 그러니까 목을 압박해가지고 질식해서 사망하게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자, 이게 살해죠. 첫 번째 살인 다 인정했습니다. 유죄가 당연히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절도인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방 밀고 당기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 100만 원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이거를 가져갔습니다. 네. 아니 자기 거 가져간 건데 이게 왜 절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100만 원을 줬잖아요. 증여가 이루어진 거고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현금을 줬고 받은 사람은 받아서 점유를 취득했고 자기 가방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자가 바뀐 거죠. 소유권자가 바뀐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싸우는 과정에 쓰러졌다. 이거는 비록 사람이 죽었지만, 소유자가 죽었지만 그 현장이잖아요. 네, 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면 우리 법은 절도로 봅니다. 그 100만 원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예요. 네, 줬다가 뺏은 거니까 절도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체 손괴, 소망살인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요거 한번 좀 잘 보시죠. 날짜를 보세요. 2019년 12월 20일 저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살인 한 거 날짜 보면 2019년 12월 19일 점심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반이 지났어요. 네. 그날 바로 한 게 아니라 하루 반 동안 고민과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한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거 어딘가에 갖다 버려야겠다. 근데 버리려면은 그냥 들고 가면은 힘들고 불가능하니까 자르자, 손괴하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계획에 따라서, 이 판결문에 있는 이 계획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살해도 당연히 잘못입니다만, 살해 후에 이렇게 사체 손괴를 할 때 정말 그 살인의 어떤 그 과정에서 쭉 이어서 연달아서 살해 직후에 그 격정적인 흥분 상태에 의해서 한 것과 고민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사체를 손괴한 것과는 법적인 평가가 좀 달라집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한 게 더 비난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집에 있던 큰 비닐봉지, 쇠톱, 실톱, 과도, 가위, 장갑, 걸레를 준비한 다음에 큰 비닐봉지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사후 처리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혈흔 남기지 않기 위해서 큰 비닐봉지를 바닥에 깔고요, 사체를 놓고 장갑을 끼고 가위로 옷을 잘라낸 다음에 쇠톱으로 양팔, 양다리, 골반, 흉부, 머리 이렇게 7부분으로 절단을 합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사체 손괴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손괴 자체가 이 범죄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왜냐? 버리기 위해서, 내다 버리기 위해서 자른 거잖아요. 네 번째 범죄가 사체 유기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종이박스 4개에 나누어 담는데요, 흉부 부분, 이제 가슴 부분을 이제 하나에 담고요, 머리와 왼쪽 다리를 또 하나의 박스에 담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또 하나의 박스에 담고, 또 골반을 또 하나의 박스에 담았습니다. 총 4개 박스에 7부분을 나눠 담았는데 비닐봉지로 둘둘 둘러싼 다음에 이제 종이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신 훼손 작업에 썼던 장갑이나 옷까지 역시 종이 박스에 나눠 담았습니다. 이렇게 4개의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밤이죠. 10시, 밤 10시 5분경에 택시를 불러가지고 트렁크에 이 종이박스 중에 2개를 담아요. 트렁크에. 야, 이거 이렇게 해서 트렁크에 이런 거를 2개를 담아서 이동을 한 택시기사도 나중에 이거 다 진술하고 했거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네. 2대 중에 한 대만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22시 21분경에 약 그러니까 한 10분 좀 넘게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간 겁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 재개발 예정지에 비어있는 주택, 울산 여기 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집이 울산 남구거든요. 네. 자기 집이 있는 울산 남구의 그 재개발 예정지에 가서 비어있는 주택 1층 계단 밑에 그 박스 2개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는 확인이 안 된 번호 불상의 택시를 또 타가지고 나머지 종이박스 2개를 또 갖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다 자백을 했습니다. 네, 다 자백을 했고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나왔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형량인데 이 사건에서도 역시 심신상실, 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하는 건 자유죠. 예, 하는 건 자유죠. 네. 그런데 이런 주장할 거면 사실 사선 변호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선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저도 변호사고, 저도 뭐 형사사건 변호를 우리 법인에서 많이 하고, 또 법인 대표 변호사로서 저희 회사가 사건 수임 많이 하면 좋지 뭐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건은 제가 이래야 들어도 안 합니다. 그런 사건 꽤 있었고요. 네. 유명인들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할 거면은 굳이 이렇게 돈 써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하긴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는 가정은 아니고요. 네.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는 뭐 괜히 그냥 변호사한테 뭐 별 수고 없는 돈만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접견할 사람이 필요하다, 자주 와서 뭐 회사 경영할 때 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또는 뭐 밖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뭐 긴밀하게 누군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또는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구치소에 있으면 답답하고 심심하니까 매일매일 접견 오게 해가지고 뭐 회의하고 뭐 변호 준비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협지나 읽자,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피고인 뭐라고 주장했냐면 뇌경색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참전 용사다. 69년 2월에 베트남전 참전해가지고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 뇌경색증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진단받았다. 그리고 201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네. 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 인정 안 했고요.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단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한모 씨가 정신감정을 했는데 MRI 찍었습니다. 뇌 MRI 찍었더니 그 왼쪽에서 그 만성 소경색이 뭐 관찰되긴 한다. 그런데 이거는 그 뇌경색의 증거는 될지언정 정신과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의식이 명료하고 기억력도 뭐 보존돼 있다. 특별한 정신과적 진단이 없다. 그리고 지금도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는데 그때도 역시 그랬을 것이다. 지금 문제 없는 걸 보면 그때도 그랬을 것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자기 범행 동기, 네, 어떻게 만나서 뭐 포교활동 왔는데 뭐 마음에 들어서 연락도 했고 돈도 줬는데 나중에 돈만 더 달라고 그러고 뭐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그 후에 이러저러한 사체 손괴와 사체 유기를 했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기억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광인처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물론 억지로 해봤자 이제 그 의사의 진단과 여러 가지 그 면담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만, 네. 예전에 강남역에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피 뚝뚝뚝 흘리는 그 칼을 들고 온몸에 피가 묻은 대로 강남역 주변을 한참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심신장애가 인정이 된 적이 있어요. 일부러 한 건 아니었고 실제로 정말 심신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심신장애의 증거가 되는 거죠. 살해 전, 살해 과정, 살해 후의 이상행동들. 그런데
그런데 뭐 다 기억해서 진술한 다음에 심신상실입니다, 심신미약입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예전에 그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었고 베트남전에서 실제로 지금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은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양형인데요. 제2유형, 즉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사체 손괴했기 때문에 가중 요소입니다. 사체 손괴에는 별도의 양형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 영역이기 때문에 징역 15년에서 무기 이상 선고할 수 있는데 징역 25년 선고한 거거든요. 자, 이유를 좀 보죠. 법원이 밝힌 이유. 목졸라 살해하고 세톱을 이용해서 사체를 토막내 유기했다. 참혹한 범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살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등으로 이성 잃은 상태에서 사체 훼손한 게 아니다. 범행 은폐하기 위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심의 어떤 양형의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항소심, 그러니까 2심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의 그 양형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양형 이유라기보다는 이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이죠. 자, 왜냐하면 좀 더 자세합니다. 좀 더 명료하고, 징역 25년에 대해서 이 변호사를 바꿔요. 이 피고인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에 이제 재판에 임하는데 1심 판결 나온 게 2020년 8월 18일이고요. 2심 판결 나온 게 2020년 12월 17일입니다. 넉 달 걸렸거든요. 네. 범행 다 자백하고 형량만 다투는 2심 재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2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 좀 더 내려달라는 피고인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1심의 징역 25년이 적당하다고 본 거고 결국 확정이 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교 활동을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어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기도비 등을 지원하거나 옷 선물을 했습니다. 의류 선물을 제공했음에도 성관계를 거절당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에, 자, 1심에 드러난 1심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던 게 2심 판결문에 지금 담겨 있죠. 그렇죠? 옷 선물도 했다. 또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2심 판결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관계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범행 당일 100만 원을 이제 줬는데 이게 자기가 요구한 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툼이 생겨서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자,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 범행에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이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1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이 여성이. 그래서 격분해서 목졸라 살해하고 바닥에 떨어진 100만 원 챙긴 다음에 쇠톱 등으로 이제 사체를 토막내서 유기했다는 겁니다. 1심 판결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그 내막들이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만 하루 이상 경고한 다음에 7부위로 토막내고 비닐에 싼 후 박스에 담아 인적이 드문 재개발 예정지 주택가에 유기했다.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고 아주 차분하게 행동한 것이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피고인을 꾸짖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이유나 특별한 범죄의 동기가 없는데도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 심지어 꽃뱀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2심 판결문에는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꽃뱀과 같은 태도에서 이 사건이 비롯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내가 죽였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자백을 했지만 상대방에게 꽃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죽였으니까. 자,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은 자신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애통한 죽음을 맞게 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진정한 반성을 찾을 수 없다. 네,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다. 유족들이 큰 고통 겪고 있는데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다. 굉장히 엄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70대 중반의 고령이기도 하고요. 또 수십 년 전에 이제 경미한 벌금형 하나 받은 게 범죄 전력의 전부다. 또한 돈 문제로 실랑이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제 격분해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건 아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다는 겁니다. 다소나마. 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당하다, 타당하다. 그러니 양측의 이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72세 김 씨와 54세 정 씨 사이에 있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인데, 범행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아주 엽기적인 살인이죠. 토막살인이죠. 네. 아주 엽기적입니다. 7부분으로 나눈. 그리고 그 범행의 살인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예요. 100만 원. 그런데 좀 들어가 보면, 뭔가 선물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하고 달라는 걸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뭐야, 성관계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했네? 자, 이거는 이 피고인이 직접 말한 거기 때문에 굳이 거짓을 본인에게 불리한 걸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종교도 있고요. 네. 애정 문제도 있고, 또 성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나중에는 돈 안 준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 그런 협박 요소도 있고, 거기에서 또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또 벌어지기도 했고, 결국 돈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이 사건의 배경이 있지 않나, 다 섞여 있다,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살인 사건에서는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동기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판결문에 있는 양형의 이유를 통해서 숨겨진 이 사건의 배경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2019년 말에 발생한 울산 이제 사체 7부분 토막살인 사건 알아봤고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들이 대단히 많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범죄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